네, 저희 오늘의 2부 바베럴 리서치의 정희석 이사님 나오셨고요. 네. 매번처럼 또 깊이 있는 리서치 자료를 나눠주시기 위해 나왔습니다. 네. 세대공을 처음 찾아와 주신 거죠? 저는 너무 오래간만에 또 뵙고 네. 사실 정희석 이사님이 가져오신 내용 보면 항상 선행적으로 네. 괜찮게 말씀하셔요 다. 네. 아니 뒤에 보면 그 주가들이 좀 올라가 실질적으로. 예. 정보가 아주 귀한 정보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메타 사기 전에 정희석 이사님 얘기를 먼저 듣고 얘기를 좀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급했어요. 제가 반성하십니까? 한 3배 먹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3분의 1 토막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반성했으면 됐습니다. 예. 네, 바로 인사 한번 드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벌써 또 새해가 되고 장이 약간 불안하게 출발했는데 네. 다행히 또 이번 주는 약간 힘을 또 내주네요. 네, 다행히 힘내주고 오늘도 CPI 잘 긍정적으로 나와서 장이 밝은 그러니까 에너지 넘친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있을 거라고 혹시 약간 기대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뭐 전혀 몰라요. 저. 약간 레이더 좀 돌려보셨을 아니, 거죠? 아니, 형님 네. 끝까지 말 들어보시고 대답해주세요. 아니, 저는 네. 진짜 그 CPI나 이런 매크로적인 것은 예. 저 스스로 맞출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이 바로 그 리스크 관리입니다. 예. 꼭 예상한 것처럼. 네. 말 질문 끝나기- 예상한 것처럼 질문 끝나기 전에 대답하기. 그렇습니다.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예. 단호하게 예. 네, 조서 알겠습니다. 깔끔합니다. 예. 그럼 오늘 또 딥한 리서치로 가볼 텐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뭐 새해도 맞이하고 해서 올해 좀 시장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뭐 큰 그림까지는 아닌데 네. 뭐 전체적인 전략 음. 큰 그림이라 볼 수 있겠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네. 다소 불안한. 다소 불안하지만 작년과는 다르다. 지금 화면 혹시 나오나요? 2002년과는 다른 예, 2023년. 약간 느낌에 2022년이 매우 안 좋았는데 그거가 다르면 뭔가 좀 희망이 있나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군요. 아니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예, 희망이 있고요. 좋습니다. 예. 네. 아마 아니 뭐 힘든 거예요? 희망 있는 거예요? 뭐, 헷갈리죠, 약간. 헷갈리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한번 가보시죠. 네, 빨리 네. 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아유, 뭐 그러세요. CPI 나오기 전에 저는 갑니다. 하여튼 뭐 말씀드려볼게요. 예. 일단 차트 한번 봐주시면 이게 뭐 어떤 차트로 보이시나요? 급등 후 조정. 예, 뭐 나스닥 지수랑 네. 뭐 보시면 1970년대부터 아주 긴 세월 동안의 나스닥 지수를 차트로 그려놓은 거고요. 야. 저기 너무 모르긴 음영 했네. 부분 한번 봐주시면은 예. 저 음영 부분이 뭐 후행적으로 뭐 밝혀진 경우도 있고 하지만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경기 침체 구간이 여기 보시면 이 음영 부분에 있죠. 저 경기 침체 제가 지표 이게 보면서 저렇게 음영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음영이 되는 딱 그 시점부터 음영을 색칠하지 않고 예. 뒤에 가서 저 때가 경기 침체였어 하고 음영을 그때 색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사실 2024년 돼서 예. 사실 작년이 경기 침체였던 거야. 그때 이제 음영을 칠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저게 참 저걸 보고 우리가 시기를 알 수가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예. 어쨌든 뭐 간단하게 경기 침체 구간에는 예. 뭐 수요가 당연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뭐 기업 실적이 망가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예. 경기 침체에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음영이 우리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좀 컸던 경기 침체가 컸던 구간. 최근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던. 저는 근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해석하는 메시지가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의 투자 시계열로 보면 과거에 한 40년 정도를 보더라도 그 중에 침체에 해당되고 가는 전체에 비하면 매우 짧았다 정도의 맞아요. 느낌을 예. 저는 받거든요. 예. 투자 기간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구간이었고 굉장히 거친 구간은 뭐 한 5% 내외 정도였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충분히. 네. 예. 제가 약간 낙관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침체 구간은 전체로 보면 좀 짧긴 짧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은 경기 침체 구간 동안 다시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이 음영 구간 동안의 나스닥 차트의 움직임을 한번 봐주시면요, 예. 뭐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약간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경기 침체 구간 동안에는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우 정말 새로운 걸 알려주셔가지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다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예. 빠지고 여기도 뭐 이게 스케일이 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도 네. 좀 많이 빠졌다 보실 수도 있고. 침체가 어쨌든 오면 증시는 안 좋다. 네, 기본적으로 침체가 시작이 되고 나면은 후행적으로 밝혀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네. 뭐 주식이 시장이 안 좋다가 이제 막판쯤에 올라간다. 뭐 연준의 태도 변화라든지 그런 등등이 나타나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그동안 바닥은 보여왔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년에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저는 뭐 매크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경계심을 그래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 정도의 해석을 저는 하고 야,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아. 예, 정말 이 50년 동안을 보면은요, 예.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건 제가 자꾸 첨언하고 반대 의견을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사실 지금의 차트는 일반 차트고 보통 우리가 볼 때 장기 차트 볼 땐 로그 차트라는 로그 차트. 부르긴 네, 하거든요. 그렇죠. 로그 차트로 보면 사실 저거보다는 상당히 좀 낫죠. 좀 평이합니다. 음. 예, 그러니까 사실 초장기 차트로 볼 때는 값의 왜곡이 있어서 로그 맞아요. 차트로 보는 게 사실은 좀 더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다. 네, 그건 잠깐 디테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 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사실 올지 안 올지 이게 하드 랜딩인지 소프트 랜딩일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전망하지만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어쨌든 여기서 가정을 해보면은 일단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온다고 경기 침체가 온다. 왔을 때 우리의 대응 전략이 뭐가 될 수 있느냐를 그게 한번 중요하죠, 생각해보기 진짜. 위해서요. 네. 경기 침체가 오고 기업들의 어닝이 막 꺾이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 언론에서도 이거 리세션이네, 이거 리세션 충분히 리세션에 들어가는 조건이 충족이 되고 있네 등등의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우리의 대응 전략이 뭐가 되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게 지금 구간이 언제랑 굉장히 좀 유사해 보이냐면요. 요 화면 다시 한번 이때입니다. 이때 아, 저는 안 되는데. 닷컴 버블 때죠. 예. 네. 예. 보시면은 닷컴 버블 때 특징이 뭐냐면요. 먼저 주식 시장이 먼저 급격하게 망가집니다. 예.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오죠. 어. 예.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주식 시장의 거품이 한번 와장창 무너지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네 마느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저 얘기죠? 왜 무섭냐? 예. 2000년도에 저런 현상을 벌어지고 나서 10년 동안 저기 이제 장기화 됐잖아요. 물론 뭐 맞아요. 그 사이에 오른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게 진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저 고점을 못 벗겼죠. 뭐 오랜 세월 동안.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네. 예. 아유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회가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예. 어쨌든 지금의 이 주식시장의 뭐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뭐 닷컴 버블 때와 좀 꽤나 유사한 것 같아요. 일단 버블이 터지고 이제 주식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뭐 한 두세 단계 레벨 다운이 되고 난 후에 네. 경기 침체를 맞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또 시장이 한바탕 조금 더 빠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게 제가 드리는 내용이 이거죠. 보시면은 이게 2000년, 2001년, 2002년 당시에 나스닥 똑같은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버블이 꺼지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당시 2000년, 2001, 2002년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한 요 정도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저 까만색 원 안에 네, 한번 고점을 찍고 한번 좀 떨어졌고 경기 침체라 두고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가 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정도 안에 있지 않을까. 예. 라고 저건 이제 차트 모양 그냥 차트대로 그냥 제가 그린 봤을 거예요. 때? 멋대로. 예. 예. 그냥 야, 진짜 무섭다. 네. 예. 지금 차트 하락폭을 보면 저 당시에 무서운 하락이었던 게 지금 보면 5천에서 저점이 1,500이에요. 지금 1,500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똑같이 뭐 요 폭이 요만큼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그냥 흐름상 제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경기 침체를 가정해 본다면은. 네. 네. 지금 약간 느낌이 공포 영화 일단 틀어놓고 나서 공포 영화인데 안에 아니에요. 재밌는 것도 조금씩은 아니에요.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절대 제가 아니죠. 네. 제가 지금 딱 느낀 거. 네. 정희서 이사님 딱 느낀 거 뭐냐면 자료를 준비했어. 근데 우리 리액션이 너무 공포감을 주니까 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아 진짜라니까. 완화하고 있어 지금. 생각보다 너무 과한 리액션 때문에. 예. 제가 좀 톤이 네. 좀 밝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너무 무서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시죠 어두워져가지고, 지금? 예. 네. 무서운 얘기 아니라고 아 그럼 합니다. 이제 좀 뭐 즐거운 얘기, 밝은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예, 이 차트를 보시면은 네. 예, 이게 이때부터 아마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보시면은 예, 왔다 갔다 좀 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경기 침체 이전에부터 쭉 빠지면서 경기 침체를 맞으면서 쭉 빠지다가 2002년도 한 8월 정도를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요. 네. 그러면은 뭐 이 기준으로 앞으로 뭐 1년 정도 후에 뭐 계속 1년 정도 후에 저점 찍는 거야? 계속 1년 동안 주식시장 안 좋은 거야? 경기 침체가 오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나스닥 저점과 당시에 굉장히 혁신 기업이라고 불렸었던 아마존. 그런 핵심 기업들은 시장의 저점 대비 의외로 훨씬 빨리 저점을 찍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저점을 찍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리고 이들보다 1년 전부터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굉장히 세게 나타난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 아마존이 여기는 뭐 좀 장기로 못 그려가지고 여기서 끊었는데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때 주가가. 지금 10분의 1 토막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이 차트 보면 네. 넷플릭스가 사실 딱 이렇게 움직이게 했어요. 아 지금 그래요? 보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땐 나스닥과 S&P 500의 저점이 10월에 만들어졌는데 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5월 말 6월 초 정도에 저점을 형성하고 거기서 2배 올랐거든요. 넷플릭스가 딱 저런 그림이긴 한데요. 네, 물론 의미는 없지만 예. 네, 저런 패턴이 좀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보시면은 아마존은 거의 한 이게 8월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거의 1년 전부터 네. 먼저 반등을 했어요. 음.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음. 그냥 똑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당시 상황이야 지금이랑 네. 똑같을 수 있다.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오고 그때도 계속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안 좋을 거다. 뭐 주식 시장이 안 좋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랑 상황이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딱 저점인 종목이 이미 나올 수 있다. 나올 수도 있다. 네. 당시에는 아마존이었죠. 당시에 네. 가장 대표적인 혁신 기업이었습니다. 네. 이베이. 2000년대 초반에 또 다른 혁신 기업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베이를 또 빠뜨렸었거든요. 네. 이베이는 무려 거의 1년 반 전에 저점을 찍고 저점을 형성하고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베이도 그랬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투이트라고 네. 금융솔루션 하는 세금. 나름 당시에 나름 뭐 이노베이터라고 약간 불렸던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 이 기업도 나스닥 저점 찍기 전에 훨씬 더 빨리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그럼 제가 약간 성급한 질문을 드리지만 저런 희망적인 차트가 있는데 예. 2022년에 저런 차트가 나와주면 종목에 대한 힌트도 주고 가시는 겁니까? 뭐 그건 같이 얘기를 해보시죠. 그건 아 약간 예. 약간 카드를 꺼내지 않으시는 모습. 발이 문어발이야. 여기저기 일단 대고 보는 네. 거죠. 아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 설명만 좀 마무리를 네, 가시죠. 지으면서 한번 가시죠.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의 상황을 지금과 이제 비교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점을 찍고 한 단계 망가졌잖아요. 네. 사실 이 구간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 코로나 이후에 이 구간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엄청 망가지진 않았어요. 주요 기업들이 이때는 밸류에이션이 다 망가졌죠. 거품이 다 빠지는 구간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경기 침체 이전에 밸류에이션이 망가지는 구간을 너무 높았죠, 사실. 한번 겪고 나서 경기 침체 때는 밸류에이션이 망가진다기보다는 실적이 망가지겠죠. 수요가 둔화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은 이중 두 번 맞는 겁니다.
한번 밸류에이션 한번 망가지고 경기 침체 오면은 실적 망가지는 거죠. 따닥 맞는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이런 좋은 기업들은 아마 이런 경기 침체 구간에 실적이 굉장히 방어적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익은 안 좋았겠죠. 뭐 적자 기업이었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구간에서 더 빛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경기 침체가 와도 생각보다 얘네들은 매출이 안 빠지네. 막 이런 이익이 은근히 괜찮네. 이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렇게 저점을 미리 찍고 올라가는 기업들은 굉장히 실적 방어적인 혹은 경기 침체 구간에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예. 아니면 산업의 흐름 속에서 경기와 크게 상관없이 그냥 계속 펀더멘탈과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은 23년에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에는 지수도 망가지고 개별 종목도 다 망가진 한 해예요. 예. 밸류에이션이 망가지니까 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23년에는 과거의 패턴이랑 유사하다고 보면은 23년은 밸류에이션이 망가진다기보다는 아까 뭐 강구현 매니저님도 그랬잖아요.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뭐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밸류에이션이 망가진다기보다는 실적이 망가지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면 실적이 안 망가지는 기업은 그렇게 주가가 안 빠지고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과거의 사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네. 내용이죠. 너무 중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짧게 정리하면 올해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오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레벨 다운되기 때문에 시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장에서도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은 멀티플이 정상화되면서 실적 상승 플러스 멀티플 정상화의 수혜를 입어서 또 주도주가 나올 수 있다. 그래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그 종목 장세가 올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종목의 키는 결국 실적이다. 네, 그렇죠. 네, 실적이 버텨내거나 성장하는 기업이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네, 메모하셨습니까? 메모하시죠. 예. 메모했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너무 잘 찾아야 당연한 된다. 이야기지만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좋은 기업을 찾으면은 올해는 성과가 좋을 수도 있다.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네, 이제 그게 뭔지 이제 알려주시죠. 이제 메모할 준비 됐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좀 뭔지 알려주시죠. 같이 찾아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10시 반까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저 예. 지금 이거 찾을 준비가 됐습니다. 예. 그거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걸 준비한 건 아닌데 그렇군요. 어쨌든 뭐 힌트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올해 좀 주목할 만한 IT 트렌드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네. 그런 실적이 좋아지고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을 새로운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혁신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될 건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올해 주목할 만한 글로벌 IT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0시 반까지는 IT 트렌드 업데이트로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메타버스. 아이, 네, 또 메타님께서 여기 계시고. 아유, 일부러 또 억지로 또 저 끼워주는 거 봐 또. 예. 근데 위로차. 메타버스의 대표주는 네. 애플이랑 뭐 메타 플랫폼을 얘기 많이 하는데 아쉽게도 요 오른쪽에 있는 메타 플랫폼은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 만한 역량이 거기까지만 있는지에 하세요.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많은 의문 부호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많은 의심을 좀 받고 있는데 네. 올해 메타버스 산업이 중요한 거는 애플이 참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참전을 하고 애플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경쟁력 있는 하드웨어 제품과 굉장히 의미 있는 효용이 있는 컨텐츠들을 가지고서 시장을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타임라인을 한번 보면요, 요즘 이미 많이 회자가 된 내용이긴 한데 애플의 AR, VR 혼합형 XR 기기 한 3,000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3,000불 이상 좀 비싼데 올해 올해 한 6월 전후 정도 뭐 WWDC 정도 그때 뭐 공개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올해 한 뭐 하반기가 되기 전에 어떤 제품인지 공개를 하고 올해 가을 정도에 이제 본격적인 시장 판매 양산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사실 가을. 근데 이게 가격대로 보면 네. 지금 메타버스 어쨌든 약간 AR이라고 해야 될까요? VR 기기로 디바이스로 어쨌든 가장 최근 나온 건 기존에 한 500불대 정도에서 1000불 정도 하다가 최근 판이 한 1500달러 정도가 있잖아요. 오큘러스의 네, 최신 제품이. 근데 3000불대 제품이라면 상당히 레벨은 하이엔드 하이엔드죠. 기종이겠네요. 예. 네. 그래서 기대되는데요. 당장 올해 엄청나게 물량을 뽑아내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술력을 좀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정말 효용이 있구나. 그런 거를 보는 게 중요하죠. 이걸 한번 써봤는데 네. 좋다. 이거 오늘도 써보고 내일도 쓰고 싶고 모레도 쓰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IT 기기라는 게. 맞아요. 예. 썼는데 한두 번 하다가 어지러워. 별로 재미없네. 하고 처박아 두면은 그 IT 기기는 망하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사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일단은 좀 천천히 가는 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하이엔드긴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제품 사양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가장 좀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애플의 제품이 애플의 이 메타버스 기기가 왜 좀 잘 될 것 같은지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메타버스 기기라는 거는 약간 어찌 보면은 새로운 형태의 하드웨어 디바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PC에서 뭐 스마트폰, 모바일로 넘어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기기 이렇게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건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큰 시장이 새롭게 생길 때마다 뭐가 바뀌었냐면요. 이 디바이스들의 OS와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습니다. 인터페이스라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기기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는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이게 항상 바뀌어 왔었죠. 보시면은 뭐 90년대 뭐를 보면은 우리가 컴퓨터와 소통을 할 때 키보드로 줄글을 막 쳐가면서 소통을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이게 2000년대 이제 인터넷 시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래픽 기반의 OS를 가지고 이 마우스를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소통을 했죠.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 넘어오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제 모바일 기기라고 하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씀에 있어서 새로운 OS와 그리고 터치를 가지고 서로 인터페이스, 서로 소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기기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OS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인터페이스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근데 아쉽게도 메타 플랫폼은 사실 그 두 개를 다 성공적으로 바꾸지 못한 것 같아요. 아쉽게도. 기본적으로 OS도 기존에 있던 안드로이드 OS 약간 개량해서 쓰는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메타버스 기기의 OS라고 하면 그 인터페이스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이 되게 자유롭게 어떤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그거를 다 인식하고 그런 제스처를 가지고 다 소통을 하는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톰 크루즈가 아주 옛날에 나온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리고 아니면 혹은 아이언맨에서 어. 하는 그런 종류의 요게 그림 갖고 왔다 이런 이런 종류의 인터페이스가 예, 궁극적으로는 돼야지 편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쓸만하잖아요. 예. 그런 걸 바꿔줘야 되는데 애플은 그런 거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럼 하는. 과거에 그런 전력도 있고. 뭐 이런 OS와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요. 주도적으로 바꿔온 게 애플이고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그러네요, OS와 이런 진짜. 부분을 일찌감치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음. 그래서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이 기사, 이 작년 기사인데 예. 재작년이네요 벌써. 이미 이때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2021년 12월이죠. 그래서 뭐 새로운 패러다임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에 AR, VR 이거 OS랑 인터페이스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직 먼 미래일 것 같긴 한데 메타버스라는 걸 개념화했을 때 궁극의 메타버스는 결국 보면 아바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뇌신경이나 인식 자체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꿔버린 게 궁극의 메타버스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할 건데 나중에 한번 뭐 뇌파 연구나 우리 뇌가 인식하는 방식들까지 인식했을 때는 이제 나중엔 뇌를 통해서
우리가 가상의 세계에 있는 걸로 인식하게 돼버리면 하드웨어적인 거 이상의 변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먼 미래긴 하죠. 그 약간 관 속 같은데 누워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근데 이제 뇌로 이제 새로운 세계를 가는 우리가 거예요. 영화 아바타에서 봤던 게 이론적으로의 완벽한 형태의 메타버스가 거기 영화상에 구현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러네. 물론 이제 과정은 먼 미래겠죠. 왜냐하면 뇌파 연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결국 뇌가 인식한 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졌다는 게 뇌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뇌파 연구가 완성되면 뇌파에 어떤 신호를 주면 우리가 물건 안 만지고 있는데 만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거죠. 우리의 뇌는. 아, 그렇지. 네, 그게 아바타라는 영화에 구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완성된 형태는 그런 형태일 것 같긴 해요. 예.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멀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첫 테이프를 이제 애플이 끊어줘야 되는데 방금 댓글 보니까 3D TV처럼 될 수도 있다. 충분히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효용이 없으면은 써보고 이거 못 쓰겠네 맞아요. 라는 느낌이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쓰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한 세네 번째 이제 이거 근데 그게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아니라 애플이다는 얘기잖아요. 애플일 수도 있는 거죠. 애플도 잘 못 만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애플이 그동안 이런 것들을 잘 혁신적으로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감을 거는 거죠. 근데 최근에 루머로 돌고 있는 그 제품 스펙들을 보면은 저희 그 직원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알려주신 건데 네. 꽤나 이런 인터페이스가 바뀌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스펙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카메라가 당연히 물론 오큘러스도 카메라도 막 달려있고 다 나쁘지 않은 하드웨어인데 일단 뭐 12개 카메라가 달린대요 애플 거에는. 예, 그래서 뭐 카메라 렌즈와 막 센서가 다 달리고 그게 상대방 그리고 나의 제수처를 다 인식을 하고 하반신의 제수처도 다 인식을 할 거고 그리고 라이다 센서가 또 두 개인가 달려서 예. 뭐 주위 공간도 인지를 다 할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프로세서 반도체와 같은 것도 애플이 뭐 원래 자체 반도체의 강점이 있잖아요. 또 그것도 저전력 발열이 잘 안 생기는 발열이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메타버스 기기는 발열이 생기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이걸 쓰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그 땀이 흘리고 안경이 뜨거워지면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네. 예. 근데 그런 전력을 잘 잡는 반도체 능력도 있고 퍼포먼스도 잘 나오는 반도체 잘 만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확실히 애플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차근차근 잘 나름 해온 것 같고 아마 올해는 이 메타버스 기기에 약간 뭐 회사의 역량을 올인하는 느낌의 그런 계획을 최근 들어 발표하기 올해는 때문에 그러면 애플의 그 VR 기기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다. 예. 네, 메모하셨죠?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 얘기 나오면 막 그냥 찬밥 신세였거든 사실 솔직히.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CES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언급이 좀 많이 됐잖아요 사실. 예. 네, 그게 또 하나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또 이끄는 그런 어떤 트리거가 됐나?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뭐 그렇게 화제성은 될 수 있는데 예. 그렇다고 그게 주식 시장에서 뭐 당장은 큰 트리거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애플이 그냥 지금 이 VR, AR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애플 글라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간 판도가 변하고 있는 건가? 메타버스 산업이라는 네, 것이. 물론 애플이 준비하니까 다 따라 준비를 하는 거죠. 따라 준비하고 나도 해야 되겠다. 메타버스. 애플임이네 결국. 예. 근데 역시 애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메타버스를 애플이 하반기에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애플 주식을 사야 돼?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게 이 메타버스 모멘텀이 반영이 되는 시점은 좀 한참 지나가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진짜 제대로 된 메타버스 기기가 안 나오면은 이 테마가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더 묻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의 영역에 있는 테마고 네. 굉장히 성공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플이 좀 제대로 된 거 내놓으면요, 이쪽 관련된 밸류 체인들 다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막판 때 이제 주가 하락기 때 이제 쳐다보기 싫어했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그때 들썩들썩 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적인 예. 이벤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을 너무 이렇게 아니요. 거창하게 했나요? 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네, 내용이었죠. 네. 아니 뒤에 IT 트렌드 많이 갖고 왔는데 네. 지금 메타버스 하나 있어요. 아니에요. CPI 전에 간다니까요. 이사님 예? 하나 더 가시죠. 예. 예. 아니 뭐 다 하고 가겠습니다. 준비한 네, 거. 이어가시죠. 농담이고 제가 네. 장난이고. 예.
그다음에 이것도 뭐 이미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GPT GPT. 예, GPT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게 의외로 갑자기 다가왔어요. 음. 갑자기 다가왔는데 생각보다 임팩트가 큰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GPT에 대한 솔루션을 거의 독점하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예. 뭐 물론 이 AI 모델은 굉장히 결함도 많다, 단점도 많고 결함도 많다라고 하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그래도 효용성이 있는 그런 AI 모델로 보이고요.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최근에 뭐 미국의 뭐 유력 IT 그 사이트에서 보면은 올 3월부터 빙 검색에 도입을 할 수 있다. 빙 검색. 네. 그 빙 검색이 보통 빙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빙신. 효용이 별로 없죠 네, 사실. 빙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빙신. 네. 예. 빙신이라 네, 그러는데 너무 반복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대로 얘기하는 네. 건데. 좀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데. 네, 좋은 의미군요. 예. 네. 근데 신호부 빙. 예. 예, 아닙니다. 하여튼 별로 안 좋기로 유명한 검색 플랫폼인데 예. 이 챗 GPT가 당장 두 달 후에 붙는다면은 또 굉장히 재밌는 변화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GPT를 뭐 오피스의 다양한 솔루션, 워드, 뭐 엑셀, 뭐 아웃룩 등등에 다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일부 예상하고 있는 윈도우 12에 이 GPT 등을 통해서 AI 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한다면. 어마어마한 변화일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완벽한 AI 모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단점은 다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FSD도 말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지 풀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욕을 많이 먹잖아요. 정부한테 경고도 많이 받고. 예. 그러나 그 FSD도 효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굉장한 효용을 가져다 주고 있죠 사람들에게. 예. 사고도 나긴 하지, 사고도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GPT 역시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예전에 요즘은 이메일보다는 딴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예전 회사 다닐 때 이메일을 진짜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 거를 GPT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복붙을 할 수 있지만 맞아요. 좀 이렇게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공통적인 이메일들을 예. 살짝씩 변화를 줘야 되는 공통적인 이메일들을 GPT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마케팅 쪽에서는 이미 뭐 카피라이트라든지 뭐 SNS 마케팅 뭐 등의 이런 GPT를 써도 충분히 효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네. 뭐 등등 완벽하진 않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GPT-4가 올해 또 3월인가라고 하시죠? 새로운 버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트렌드다. 이게 또 되면은 이게 또 그 뒷단에 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키죠. 만약에 GPT가 정말 효용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GPT 솔루션을 독점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안 잡으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중요한 뉴스 계속 최근에 나왔던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오픈AI 지분을 1조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12조 정도 100억 달러를 추가 지분 확보하고 있다고. 그게 만약 클로징 딜이 되면 거의 절반 엄청난 가까이 거죠. 뭐 지분을.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GPT-4도 거의 독점 계약, 그러니까 베타적인 그 사용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효용이 있다? 그리고 이걸 GPT를 대항할 만한 그 솔루션이 안 나온 AI 모델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스 기업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있잖아요. 상대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중요한 떨어질 변화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업의 다이나믹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GPT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모 하셨죠? 다 했어요. 네. 제가 마소. 정리했습니다. 오늘 정희석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 네. 나스닥이 바닥 찍기 전에 네. 실적이 괜찮은 네. 기술주들이 혹은 뭐 다른 어떤 많이 이제 빠졌던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 네. 근데 앞으로 트렌드가 애플의 어떤 이제 MR,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같은 네. 이런 어떤 테마 이런 종목 이제 테마에 있어서 네. 그 끝단에 있는 종목들,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 뭐 그런 걸 찾을 수도 있죠. 네. 플러스 실적이 만약에 방어가 해준다면 예. 그런 종목들이
좀 큰 어떤 시세를 줄 수 있다. 큰 시세보다는 그것만 뺄까요? 시세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좋을 수 있다. 아, 네.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네, 흥분하지 마세요. 예, 예.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이어가시죠. 마지막 하나. 네. 네. 네, CPI 나오기 전에 하나만 하고 네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시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넷플릭스 전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네.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넷플릭스가 작년 11월부터 광고를 붙였고 디즈니 플러스도 미국 기준으로는 작년 12월 달에 광고를 붙였어요. 이거 뭐 다시 간단히 복습하면은 저가형 광고 모델이죠. 아, 저가형 예, 광고 광고 기반의 저가 구독 음. 서비스 구독 그 플랜. 그래서 뭐 한국 돈으로 한 5,500원만 내면은 광고를 보는 대신 싸게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제 전통 미디어 시장의 광고 매출, 광고 수익을 이제 뺏어온다라는 그런 큰 돈의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 가입자만 주로 많이 뺏어 왔었는데 이렇게 대형 플레이어들이 광고 매출을 이제 뺏어온다. 그러면 좀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광고주들은 항상 그 전통 미디어, 전통 매체의 광고 효율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셌고 이거를 어떻게 뭐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 왔는데 네. 사실 이런 넷플릭스나 뭐 이런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도 광고를 붙이겠다. 심지어 우리가 트는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컨텐츠는 이제는 지상파와 이제 시간 차이도 별로 안 난다. 방송하는 시간 차이도 안 나고 똑같은 컨텐츠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넷플릭스의 광고주들은 광고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꽤나 큰 변화인데 지금 이게 일단 초반 데이터는 그렇게 이 저가형 광고 요금제를 붙이고 나서 이 저가 요금제가 막 엄청나게 흥하진 않아요. 아주 흥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좀 평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 저가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만큼 아주 생각했던 것만큼 아주 많지는 않다 정도의 평을 받는데 그래도 이거를 계속적으로 뭐 에드테크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제가 좀 보는 거는 네. 넷플릭스가 그 아이디 공유를 못하게 할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렇게 앞으로. 되면 아마 이쪽 가입자가 좀 늘 수도 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CTV 그러니까 이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하는 이 흐름은 미디어 산업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에드테크 업종 에드테크. 을 한번 중요시 보실 필요도 있다. 에드테크. 라고 바닥.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에드테크 기업은 어떤 게? 대표적으로 더 트레이드 데스크 더 트레이드 데스크가 네. 이제 미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네. 가장 대장주라고 불립니다. QR코드 TTD죠? TTD 죠. TTD. 예. 네, 저도 예전에 매매 많이 했던 예. TTD. TTD.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시장 얘기도 앞에 드렸는데 산업 쪽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인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메타버스, 미디어 광고 산업의 변화 그리고 중간에 AI 그래서 올해는 진짜 잘 종목 선택을 하시면은 네. 정말 작년과는 다른 좋은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 네. 특히 좀 고무적인 거는 우리 한국 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테마가 많이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테마. 네, 뭐 네. 오늘 말씀드린 이런 테마죠. 근데 물론 이제 반대로 막 산업재나 뭐 예. 밸류 스탁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예. 저희는 좀 이런 다양한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예. 이렇게 가면은 이런 종목, 이렇게 가면은 저런 종목 이런 대응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해 주신 이 기업이나 테마나 어떤 산업군이 네, 앞으로의 어떤 시장이 이제 테크주로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고 예. 이제 소비자들의 이제 효용을 이끌어낸다, 아. 시장이 형성이 된다. 예.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것보다 트렌드로서. 뭐 인플레이션이 빨리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혁신 기업들이기 때문에. 혁신 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별로 그렇게 파급력이 세지 않았다. 좀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 조금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사실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려서. 이거 딱 이렇게 됩니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예. 그거는 신의 영역이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산업의 트렌드를 또 리뷰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이랑 큰 세 가지 흐름의 물줄기가 있다. 예. 네, 뭔가 이 세 가지 물줄기에서 많은 혁신이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뭐 필기하느라 정신 네, 없었어요. 오늘 메모 많이 했어요. 예, 공부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공부해야 됩니다. 예, 투자자는. 진짜로. 네, 네버 스톱 러닝. 예. 네, 그럼 일단 뭐 한 7분만 좀 앉아 계시고요. 네. 이사님은 예. 일단 6분 후 CPI 발표되면 함께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일단 예. 보내드려야죠. 예. 예, 또 알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에게 그러니까요. 또 예, 예. 가정을 지켜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CPI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중요하기 예, 때문에 예. 가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저희가 어떻게든 이사님 10시 반까지는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려고 했는데 네, 어느 토끼처럼 도망가 버리신 진상을 한번 부릴 뻔하다가 네. 참았습니다. 그분 보내드리고요.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네. 여러분께 저희 둘이서 CPI 함께 관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